안녕하세요. 도레미 행복여행입니다. 오늘은 천년고도 경주에서 2박 3일간 꼭 봐야 할 명소 베스트 18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첫 번째 명소는 동락당입니다. 조선 중종 때 성리학자인 이현적이 기말로에 등용을 반대하여 파직돼서 낙향하여 이곳에 응거하던 건물로 옥산정사라고도 해요. 동락당은 키 낮은 토담으로 둘러쳐져 있는데 특이한 것은 계곡적 담장 일부에 가는 나무로 살을 대어 만든 살창을 설치했다는 점입니다. 이 살창은 대청에 앉아서도 계곡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입니다. 동락당에 딸린 별당인 계정은 계곡에 접한 곳에 경치 좋은 곳에 있습니다. 동락이라는 뜻은 세속의 일을 잊고 자신의 도를 즐긴다는 뜻입니다. 이곳에 앉아서 이현적은 자연을 즐기고 시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 명소는 옥산서원으로 이현적이 세상을 떠난 후 동락당과 가까운 곳에 그의 덕을 기리기 위해 세웠어요. 옥산서원 현판은 김정희가 썼고 구인당은 강학공간입니다. 구인당 양옆으로 암수제와 민구제가 있는데 이곳은 유생들이 기숙하고 개인학습을 하던 공간이에요. 무변로 누각이 보입니다. 강당 뒤로 가면 이현적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체인묘라는 사당이 나타납니다. 옥산서원은 다른 서원 8곳과 함께 한국의 14번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어요. 이 서원은 현존하는 서원 문고 가운데 많은 책들을 보관하고 있으며 보관된 책으로는 국보로 지정된 삼국사기가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명소는 양동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조선시대 전통문화와 자연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한국 최대 규모의 전통마을로 경주 손씨와 여주 이씨를 중심으로 형성된 시종마을입니다. 1992년에 영국의 찰스 왕세자가 방문했으며 2010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어요. 최소 100년 이상 된 54호의 양반의 기와집과 110개의 아담한 초가집, 그리고 나지막한 토담으로 이어지는 전통 집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 집은 사호당 고택으로 진사를 지낸 이재로가 1840년에 지어 살던 곳으로 아들인 사호당 이능승의 호를 따라 집의 이름을 지었어요. 이곳에는 문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커다란 항아리가 있는데 곡식이 동과 같은 시기에 독을 먼저 집어넣고 집을 지었대요. 이곳은 송첨 종택 가는 길입니다. 경주 손씨 큰 종가로 양민공 손소가 조선 세조 5년 1459년에 지은 집입니다. 사랑채에 걸린 서백당이라는 현판의 의미는 참을 인자를 100번 쓰며 인내를 기른다는 뜻이에요. 지간이 이 집터에서 3명의 현인이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실제로 손소의 아들 손중동과 외손자인 이현적이 여기서 태어났대요. 마당의 향나무는 500여 년이 넘어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이곳은 건물을 지은 수법과 배치 방법이 독특하여 조선 전기의 옛 살림집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명소는 국립경주박물관입니다. 관람 시간은 10시서부터 18시까지이며 주요 소장품으로는 신라의 유물, 석탑, 석불, 그리고 국보 제29호인 성덕대왕 신종이 있습니다.
소장 유물은 8만여 점이며 지정문화재는 국보 13점, 보물 30여 점입니다. 이 황금 유물은 금관총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변치 않고 빛을 발하는 금은 예로부터 영원함과 고귀함의 상징이어서 5세기부터 6세기 전반까지 150여 년간 신라는 황금 문화의 전성기였어요. 금관, 허리띠, 귀걸이, 팔찌, 반지, 목걸이 등 각종 장신구를 금으로 사용했어요. 이 성덕대왕 신종은 종을 만들 때 어린아이를 집어넣어 종을 칠 때 나는 소리가 마치 아이가 엄마를 부르는 소리 같다고 에밀레 종으로 더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종을 신비롭게 보이도록 지어진 전설입니다. 성덕대왕 신종에는 글이 새겨져 있는데 이 종의 이름이 성덕대왕 신종이고, 성덕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경덕왕이 구리 12만 근으로 큰 종을 만들려고 했으나 못 만들고 그의 아들 해공왕이 종을 완성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만대의 번영을 누리자는 각오와 다짐도 있어요. 다섯 번째 명소는 분황사입니다. 신라 27대 선덕여왕 당시 건립된 석조 불탑으로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은 모전 석탑이에요. 국보 제3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탑 신부는 3층까지 남아 있습니다. 여섯 번째 명소는 나정입니다. 이 우물은 오릉의 동남쪽 소나무 숲이 무성한 언덕에 위치하고 있는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이 우물터에서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가 탄생했다고 전해지는 곳이에요. 신라의 건국신하는 신라가 세워지기 전의 경주지역은 진안의 땅으로 6명의 촌장들이 나누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중 한 촌장이 양산 기슭 우물가에서 흰말 한 마리가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가보니 크게 빛나는 알이 있었어요. 얼마 후 알 속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자 하늘에서 보내준 아이로 생각하여 정성스럽게 키웠어요. 박처럼 생긴 알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성을 박이라 정하고 세상을 밝게 한다는 뜻에서 이름을 혁거세라고 불렀어요. 아이가 13살이 되던 해에 왕의 자리에 올라 나라를 세우니 바로 서라벌이라는 전설입니다. 일곱 번째 명소는 포석정입니다. 포석정은 신라의 별궁으로 신라시대 유상곡수의 연회를 하던 곳이에요. 유상곡수란 삼진날에 술잔을 물에 띄워두고 왕과 기빈을 비롯한 참석자가 물길을 따라 앉아서 술잔이 돌아오기 전에 시를 짓는 놀이를 말해요. 927년 경혜왕은 포석정에서 연회를 즐기다 후백제 군대에게 붙잡혀 자결했다는 곳입니다. 여덟 번째 명소는 대능원으로 황남동 일대에 분포되어 있는 신라 초기의 무덤들입니다. 정문을 들어서자 소나무 군락지가 너무나도 멋지게 있어요. 대능원 안에는 미추왕릉, 천마총, 황남대총 등이 있으며 봉분이 남아있는 고분들은 대개 신라 마립간기 왕과 왕족들의 무덤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은 천마총으로 입장료를 3,000원 냅니다. 이 무덤은 돌무지 덧널 무덤으로 이곳에서 금관, 금제 관모, 금제 허리띠, 목걸이, 유리잔 등 다수의 유물이 출토되었어요. 1973년 무덤 안에서 자작나무 껍질에 채색으로 천마를 그린 말다래가 발견되어 이름을 천마총이라고 불러요. 이곳엔 30여 개의 무덤이 남아 있어요. 무덤 주변으로 호수가 아름답게 있습니다.
이곳은 동문 쪽에 있는 대능원 포토존 길입니다. 9번째 명소는 계림으로 신라 김씨의 시조인 알지의 탄생 설화가 전하는 숲으로 알지가 태어나자 닭이 울어 알렸다고 하여 계림으로 불렸어요. 김알지 탄생 설화가 전하는 계림은 지금까지 신성한 곳으로 여겨집니다. 계림 앞에 월성 해자가 있는데 해자는 성곽 둘레를 따라 땅을 파고 물을 담아 적이 쉽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한 방어시설입니다. 10번째 명소는 동궁과 월지입니다. 경주 월성의 별궁터로 문무왕 14년 674년 조성한 인공연못이에요. 외교 사신을 접대하는 장소이고 왕족들의 휴양지로 사용하였어요. 이곳의 야경은 너무 멋져서 밤에 가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선시대에는 신라가 망하고 폐허가 된 곳에 기러기와 오리가 날아들어 온다고 하여 기러기 안자, 오리 앞자를 써서 안압지라고 불렀어요. 다행히 1980년대에 발굴된 토기 파편을 통해 신라시대에 이곳을 월지라고 불렀던 것을 알아냈어요. 동궁이라는 이름도 삼국사기에서 발견되어 2011년부터 안압지를 동궁과 월지로 정정하여 불렀어요. 죽어서도 신라를 지키기 위해 바다에 묻어달라고 했던 문무왕이 만든 곳답게 월지 연못은 사실 바다를 형상화했고 이 정각의 이름은 임해전이에요. 바다처럼 느껴지려면 최대한 넓게 보여야 하니 동쪽보다 서쪽을 높게 하고 동쪽 해안선을 구불구불하게 만들어서 어느 공간에서도 호수 전체가 다 보이지 않게끔 설계했대요. 11번째 명소는 첨성대입니다. 첨성대는 천문 관측소로 삼국유사에 돌을 다듬어서 첨성대를 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첨성대의 구조는 아래의 기단부, 그 위의 술병형의 원통부, 다시 그 위의 정자석, 정상부 등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정상부에 서거나 앉거나 또는 누워서 하늘을 관찰하는 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첨성대 옆에는 아름다운 꽃밭이 조성되어 있어서 해바라기 꽃이 만발하고 국화꽃도 있고 핑크뮬리도 있어서 꼭 구경하시면 좋습니다. 12번째 명소는 불국사입니다. 751년 김대성이 절을 창건하였으며 불국사는 신라인이 그리던 부처님 나라의 이상적인 세계를 옮겨놓은 것입니다. 불국사 경내는 석단으로 크게 양분되어 아래는 붉은 청년의 모습을 뜻하는 청운교, 위는 흰머리 노인의 모습을 빗댄 백운교가 있으며 청운교와 백운교를 오르면 자아문이 있습니다. 자아문이란 붉은 안개가 서린 문이라는 뜻으로 이 자아문을 통과하면 세속의 무지와 속박을 떠나서 부처님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진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곳은 연화교와 칠보교로 아미타불의 불국세계로 통하는 안양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운교, 백운교는 33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33계단은 33천을 상징하는 것으로 욕심을 정하여 뜻을 두고 노력하는 자들이 걸어서 올라가는 다리입니다. 보이는 누각은 범영루로 수미산 모양의 팔각 정상에 누각을 짓고 그 위에 108명이 앉을 수 있게끔 하였어요. 여기에서 108이라는 숫자는 108 번뇌를 상징하는 것으로 많은 번뇌를 하는 중생들을 제도한다는 의미에서 108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대웅전 앞에는 3층 석탑인 석가탑과 다보탑이 있는데 이 두 탑은 불국사의 사상 및 예술의 정수입니다. 법화경에 근거하여 세워진 이 탑은 영원한 법신불인 다보열애와 화신불인 석가모니불이 이곳에 상주한다는 깊은 상징성을 가진 탑입니다. 다보탑은 모양이 화려함의 대표적인 탑이에요. 석가탑은 단순미를 대표하고 석가탑 내에서 발견된 유물인 1967년 국보로 지정된 불국사 3층 석탑 사리장엄구 중 무주정강 대다란이경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대웅전 중앙에는 목조 석가 삼존불이 안치되어 있고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미륵보살과 간라보살이 있고 다시 그 좌우에 흙으로 빚은 가섭과 안한의 두 제자상이 모셔져 있어요. 13번째 명소는 토암산에 있는 석불, 석굴암입니다. 김대성이 지었으며 1962년 국보로 지정되고 95년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어요. 종교성과 예술성에서 우리 조상이 남긴 가장 탁월한 작품이자 전 세계의 종교 예술사에서도 빛나는 유산입니다. 창건 기록을 보면 김대성은 현세의 부모를 위하여 불국사를 세우고 전생의 부모를 위하여 석굴암을 세웠대요. 석불을 조각하려고 큰 돌 자연석 1개를 다듬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14번째 명소는 문무대왕릉입니다. 세계 유일의 해중 왕릉으로 공길리 해안 200m 지점에 수중무덤이 위치해 있어요. 삼국 통일을 이룬 문무왕이 자신의 용이 되어 침입해오는 왜구를 막겠다면서 자신의 시신을 불교식으로 화장하여 유골을 동해에 묻어달라고 유언했어요. 그래서 유언대로 화장한 유골을 동해의 큰 바위에 장사 지내고 돌 밑에 유골을 묻었어요. 이 바위를 대왕암이라고 합니다. 15번째 명소는 가문사지로 양북면 용당리에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절터입니다. 왜구의 침입을 막으려는 염원에서 짓기 시작하여 아들 신문왕이 완성하였어요. 3층 석탑 2기와 금당 및 강당의 건물터가 남아있어요. 문무왕의 아들 신문왕은 바다에서 1.5km 떨어진 동해변에 부항을 기리는 가문사를 지어 절의 금당 밑까지 바닷물이 들어오도록 설계하였어요. 이는 바다의 용이 된 문무왕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6번째 명소는 김윤신 장군묘입니다. 삼국 통일의 대업을 이룬 신라를 상징하는 명장으로 김윤신 장군은 왕족이 아니었음에도 사후에 시호가 흥무대왕으로 내려 왕으로 추종된 유일한 장군입니다. 태종 무열왕이 된 김춘추와 혈연관계를 맺어 정치적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17번째 명소는 무열왕릉입니다. 무열왕은 진덕여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최초의 진골 출신 왕으로 본명은 김춘추입니다. 당과 연합하여 백제를 정복하고 삼국 통일의 기초를 마련한 왕입니다. 무열왕릉 바로 앞에 태종 무열 대왕지비라 쓰인 비석이 있어 신라의 왕릉 가운데 무덤 주인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으로 가치가 있어요. 18번째 명소는 보문관광단지입니다. 경주 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고 명할산 성터 밑에 있으며 보문호수 주변으로 각종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이 조성되어 있어요.
봄은 호수에서는 오리배를 탈 수도 있고, 봄에는 벚꽃길이 너무 예쁘고, 가을 단풍이 들었을 때에도 산책길로 최고입니다. 이상으로 천년고도 경주에서 2박 3일간 꼭 봐야 할 명소 베스트 18곳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